우리가 뭐 파이어족이라고 불리는데 네. 파이어족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해요. 파이어족이요? 예. 네. 경제적 독립, 파이낸셜, 네. 그러니까 이제 인디펜던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가 경제적 독립이잖아요. 그 앞글자만 따면 FI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은퇴가 뭐냐면 리타이어잖아요. 네. 그죠? 리타이어를 빨리 한다. 조기 은퇴한다. 이게 뭐냐면 리타이어 얼리예요. 얼리. 네. 그러니까 RE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FIRE로 보면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파이어족. 이래갖고 이 파이어족이 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파이어족이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를 의미하는데 딱 우리 김지우 앵커님 세대예요. 네. 예. 파이어족? 예. 파이어족인데 이 네. 파이어족들은 지금 보시면 바짝 돈 모아서 40대에 은퇴하겠다. 요 생각을 갖고 있는다. 바짝 돈 모아서. 그래서 이들은 급여나 월급만으로 생활하지 않고 결국은 재테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예, 그리고 저축을 해서 40대에 빠르게 은퇴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패기가 없잖아요. 인생 요즘 네.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2030 그러니까 40대에 은퇴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될 거면.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벌었던 돈도 이제 까먹으면서 써야 되니까 네. 더더욱이 쓰기 힘들어질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소비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맞아요. 소비도 하나의 행복이에요. 스트레스도 풀려요. 왜 굳이 명품을 사느냐에 대한 누가 질문을 합니다. 굳이 뭐 실용성 있으면 되죠. 맞아요. 실용성 있으면 되죠. 실용성도 있고 뭐가 결부돼야 되냐면 디자인도 결부돼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약간의 어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걸 샀다.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걸 사줄 수 있다. 이런 행복감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약간의 뭐 그런 과시욕이라기보다는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 또 결국은 그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게. 자기 네.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안 먹고 안 쓰겠다. 네. 그죠? 안 먹고 안 써서 악착같이 모아갖고 그거 재테크까지 성공해가.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반드시 재테크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냐는 얘기. 맞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을 즐기는 게 맞아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았던 순간은 글쎄요.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이 얘기에 지금 극단적인 이 파이어족들의 성향을 보면 네. 소비 진작은 더더욱 안 일어나겠지만 네. 증권주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증권주가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들 투자가 계속 주식으로 네. 많이 유입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하나, 증권주의 관점. 그러면 뭐 키움증권, 뭐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은 네. 조정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였어요. 그죠? 네.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출을 줄이니까 뭐 싼 문화를 찾겠죠. 싼 거. 필수품은 싼 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많아질 거고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 여전히 이 파이어족들을 보면 전자결제 관련주들 관심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이들은 싼 거를 자꾸 찾으니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가격 비교를 많이 하겠죠. 맞아요.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 네.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 다나와 요거까지 좀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거기에 조금 다나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나와
요거 별표 쳐드릴게요. 네. 다 나와. 요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미국 확진자 350만, 브라질 200만, 인구 8,200만 명 이란, 실제 코로나 확진자 2,500만 명 일수동. 와, 그럼 이란은 거의 3분의 1 이상의 그렇죠.规模네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코로나 확진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길거리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코로나, 툭 부딪히면 코로나 이런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심각한 사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주말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확진자 수가 7만 명 훨씬 넘어서 버렸죠. 자, 사망자 수라도 안 많으면 이걸 다시 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겨워요. 근데 사망자 수조차 계속 늘고 있다는 거. 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북반구 쪽으로 다시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겨울 되면 이제 진짜 끝나지 않고 가을, 겨울에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울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진단키트 많이 올랐다가 조정 들어왔는데 또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그다음에 역시 마스크 손세정제 일쪽이 강해질 수밖에,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 특히 진단키트는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수준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셀트리온도 지금 진단키트 쪽에 또 집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20분 그죠? 만에. 네, 20분 네, 만에 진단키트. 래피드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래피드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들의 시장이 새로운 어떤 테마군이 형성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도 역시 DNA 링크도 네. 끼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DNA 유전자 검사를 하는 쪽은 신속 진단키트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검사하는 쪽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업력이 있는 만큼 주목을 굉장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비교적 덜 오르기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투자한 곳이 투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저희 바로 친형이죠. 지금 상장사 대한유화의 상무이사로 계세요. 상무이사로 계신데 이분이 저보다 대한유화에 대해서 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체크하는 쪽이고 네. 이분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사에 더 민감하고 더 굉장히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쪽이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체단 극장가 살리는 K-좀비. 반도 나흘 만에 136만 돌파했다. 오. 뭐 아직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지는 않았대요. 네. 근데 이쯤에서 이제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지우 앵커님, 반도 보러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반도요? 네. 반도 보고는 싶은데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영화관을 걱정이 돼서? 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36만인 것 같아요. 네. 자, 코로나 때문에 136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코로나가 아니면 뭐 1,000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영화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요새는 극장가에서만 개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집에서 IPTV로 볼 수 있도록 또 IPTV를 같이 동시 개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주식이 뭐 있느냐? 첫 번째 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뉴, NEW, 그죠? 영어로 돼 있어요. NEW. 그걸 이제 한번 볼 수 있고 또 하나 어찌 됐든 극장가의 그 상막하고
찬바람 쌩쌩 부던 극장가에 약간의 온기가 불어넣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CJ, CGV를 조금 단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기 민감주로서 어떻게 보면 요걸 좀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어닝 쇼크 조금 맞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으악! 매미나방 대벌레가 비처럼 쏟아져요. 상상만 해도 싫은데요. 벌레 싫어하시죠? 싫죠. 네. 네. 바퀴벌레도 싫어하시죠?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 집에도 그 바퀴벌레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느냐면 뭐 전원주택이다 보니 뭐 바퀴벌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그 옷에 버프라기 떼는 그 찍찍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붙여놔 버립니다. 그리고 내보고 치우라고 치워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벌레가 갑자기 많아졌느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겨울이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이번 겨울이. 그러니까 동사했어야 될 벌레 유충들이 동사를 안 한 거예요. 죽지를 않았어. 얼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니까 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네. 깨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벌레들이 지금 막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면 이 벌레들이 뭘 옮기느냐? 알레르기들을 옮기죠. 알러지들을 옮기고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밖에. 즉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갈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 갈 것인가에 대한 섹터들을 막 이게 돈이 몰려 있으니까 네. 어느 쪽이 갈까 막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쏟아져 나온 네. 즉 재료의 신선도 예, 거기에도 부합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자, 이 회사 관련주가 뭐 있냐? 이 해충 박멸하는 쪽이 있겠죠. 네. 특히 모기 잡는 쪽도 있을 거고 올해 특히 모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유팜 이 회사가 해충들 박멸하는 그런 그리고 성보화학 그죠? 우진 BNG 그리고 전진 바이오팜 네. 요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분간은 또 시장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참고해 보시고 이것도 역시 별표를 쳐드릴게요. 대한유팜, 성보화학, 우진 BNG, 전진 바이오팜. 그럼 이것도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그렇죠. 해야 될까요?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시장은요, 지금 돈의 갈 방향, 돈이 지금은 어찌됐든 갈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갈 방향에 대해서 재료가 신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약간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참고해 보시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막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돈이 갈 방향을 막 찾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규제 관점에서도 항상 신문을 조금 중요시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 코로나19 확산세, 그리고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봤으니까요. 한 번 더 만나보시죠.